Carrie Newrider, who pleaded guilty in late 2018 to manslaughter for her role in the August 2017 killing of her mother, has been released from state prison. This news just breaking. Carrie previously pled guilty to murder and was sentenced to 2017년 8월 말 뉴욕 코닝에 위치한 한 여성의 자택에서 발생한 위문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철저한 부검을 통해 당국은 사망자가 세 자녀의 어머니인 46세 미셸 누로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아래에서 목을 매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사건을 통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8일 뉴욕 코닝에 사는 한 남성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웃인 미셸 누로터가 집 안계단 아래에서 이상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미셸은 목에 밧줄이 감겨 계단 난간에 묶인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미셸은 8월 26일 밤이나 다음날 이른 아침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되었지만 그녀의 죽음에 이르게 된 정확한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현장은 자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희생자의 얼굴에서 의심스러운 결박 자국과 긁힌 자국을 발견했는데 이는 미셸이 마지막 순간에 자살을 제거하며 공포에 빠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셸의 친구들 대부분은 이 자살 이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셸은 25년간 함께한 남편과 최근에 이혼하고 새롭게 인생의 장을 시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있었고 안정적인 직업과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셸의 어머니인 진 론디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미셸의 죽음이 딸의 전 남편인 로이드 누로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론이 사실일까요? 미셸 누로터의 개인 생활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그녀가 전 남편과의 격렬한 이혼을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의 해체는 격렬한 법적 분쟁을 일으켰고 이는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딸은 집을 떠났고 19세의 둘째 딸 캐리는 로체스터 공과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막내 딸 샬롯 14세를 둘러싼 5년간의 양육권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로이드는 샬롯의 양육권을 잃었고 미셸에게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셸이 사망한 후 미셸과 함께 살던 딸 샬롯이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뉴저지에 살고 있던 로이드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수색을 진행하던 중 경찰은 미셸의 둘째 딸 캐리에게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현재 막내 동생 샬롯이 자신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캐리는 8월 27일 토요일 저녁에 어머니의 집이 있는 코닝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셸의 환한 태도와 항상 아버지 편을 드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낀 캐리는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생 샬롯을 깨워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샬롯도 언니의 설명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캐리는 경찰의 아버지가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했다고 알렸습니다. 전화로 로이드는 8월 26일 밤과 8월 27일 아침에 캐리를 방문하기 위해 뉴욕주 북부에 있었으며 로체스터의 호텔에 머물렀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요청한 대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숙박 영수증과 여행 일정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조사관들은 로이드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내의 사망과 관련된 의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셸 누로터의 사망 사건에 대한 주간의 집중 조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서가 없자 경찰은 범죄 현장 사진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미셸 누로터의 침대가 원래 위치에서 밀려 있었고 벽에 희미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희미한 자국은 나중에 미셸의 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단서 덕분에 법의학 전문가들은 미셸의 자살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배제하고 목 부상의 원인이 수동적인 질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46세 여성의 사망 사건은 공식적으로 살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셸을 살해한 냉혹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사랑스럽고 친절하며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묘사했던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미제 질문에 직면하여 경찰은 희생자의 가족 관계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셸의 친구들은 그녀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매우 좋았으나 전 남편 로이드 누로터가 자녀들에게 그녀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둘째 딸 캐리에게 어머니에 대한 반감을 가지도록 성공적으로 유도했으며 이는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관들은 캐리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19세의 학생 캐리는 이전에 어머니의 집에 약 15분 동안 있었고 이후 동생 샬롯과 함께 떠났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그녀가 실제로는 2시간 동안 집에 있었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살인을 저지를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만약 캐리가 실제 범인이라면 그녀가 혼자서 어머니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도움을 받았다면 그 공범은 샬롯, 로이드, 아니면 가족 외의 다른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 직후 로이드가 머물렀다고 주장한 로체스터의 호텔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이 그가 살인 발생 시간에 호텔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조사관들은 로이드가 그날 밤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호텔에서 눈에 띄지 않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로이드 누로터와 그의 딸 캐리가 협력하여 로이드의 전 아내 미셸 누로터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캐리의 전화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이어 조사관들은 로이드와 캐리 간의 전화 통화를 기록했습니다. 캐리가 어머니의 사망에 대해 경찰의 질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로이드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미안해, 오늘 밤 뉴저지에서 상담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울 수 있니? 라고 추가로 조언했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후 5개월이 지나 형사들은 캐리와 로이드를 별도로 인터뷰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로이드는 자신의 전 아내를 죽이기 위해 코닝으로 여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캐리를 용의자로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딸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후 5개월이 지나 형사들은 캐리와 로이드를 별도로 인터뷰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로이드는 자신의 전 아내를 해치기 위해 코닝으로 여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가 경찰이 딸을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딸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캐리는 아버지가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털어놓으며 자살을 하거나 어머니를 해칠 것이라는 암울한 최후 통첩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캐리는 선택을 해야 했고 결국 아버지의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캐리를 구금하는 대신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받은 후 그녀를 신문실에서 내보냈습니다. 예측대로 캐리는 즉시 아버지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는 답을 받은 로이드는 갑자기 주차장 옥상에 올라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 24일 로이드와 그의 딸 캐리는 미셸 누로터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캐리는 선택을 강요받은 후 살인 사건이 발생한 밤에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자백에 따르면 그녀는 아버지를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 전자기기들을 빼내어 그들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캐리는 또한 아버지와 함께 장면을 자살처럼 보이도록 꾸미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로이드는 차의 트렁크에 숨어 로체스터로 돌아갔고 샬롯에게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로이드는 결국 자신의 전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며 딸을 조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달 후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로이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 없이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캐리는 2급 과실치사죄로 1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1월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사건이 적절한 형량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범 로이드 누로터의 잔인한 행동은 미국과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가족에게 고통과 배신을 당하며 비극적으로 사망한 미셸 누로터에 대한 깊은 슬픔이 존재합니다.
이 비극에서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폭력과 범죄로 해결하는 것이 오직 고통과 손실만을 가져온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각 개인은 폭력의 길을 선택하는 대신 소통하고 공감하며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들으신 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